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내리겠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가 된다 그러면 조기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지금 시장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컨센서스가 9월이랑 10월이에요. 대다수가 예상하는 게 9월, 10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 올해 첫 금리 인하 언제 할 것 같아요? 7월, 그리고 9월, 10월 언제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단골 기질이 있어. 성개구리야. 남들이 9월? 아닐 것 같은데. 7월일 것 같은데. 남들이 10월? 아닌데 9월일 것 같은데. 유일하게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하우스가 우리죠. 물론 금리 인하는 좀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으로 반영도 할 수 있다 얘기 들었었죠. 9월달이 맞네. 7도 있고 10월도 있고 대다수가 9월이고 7도 맞네요. 아니 제가 7월이라 그래서 7월 말씀하시는 거야 다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요.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근데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라는 분석이나 말씀드리는 거에 제 개인적인 바램, 여러분들의 바램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 사실적으로 CME 컨센서스가 제일 중요하죠. 9월이 제일 높기는 하죠. 가능성은. 근데 물론 7월 중순 말까지 가가지고 또 아까 막 뭐 CPI 보고 물가 보고 이런 것들 보고 7월 말 가능성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 지금 9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월이고 그 다음에 10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 31일 날 금리 인하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요 얘기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몇 달 전부터 6월달, 7월달 얘기했었죠.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는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봐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번 주에 기사로 나왔죠,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이분이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우리는 이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한 위치입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리지널 매파예요. 근데 매파가 비둘기로 바뀌었어. 언제 이후로? 작년 11월 이후로. 작년 11월에 뭐가 있었죠?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다시 취임을 했죠. 트럼프 1기가 들어서고 나서 연준 인원들 중에 2명을 꽂았는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예요. 근데 바이든이 내정이 됐고 야 바이든 체제에서는 매파 쏟아내버리죠. 근데 갑자기 새 종류를 바꿔버렸어. 비둘기로. 작년 11월부터. 뭐를 하고 싶다는 걸까? 아이 파월 연준 의장 저놈 하지도 못하고 저놈 저 자리가 좀 탐나는데 럼프 형님 정치적 욕심이 있겠죠. 7월달 금리 인하 언급 슬쩍 던지죠. 거기다 플러스 자 플러스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 이 누님이 있습니다. 자 이 누님이 미셸 보우먼 누님이에요. 얼마 전에 연준 부의장으로 제정이 됐죠. 이 누님이 보우먼 이사인데 어떤 누님이냐면 아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2명을 꽂았다 그랬죠. 2명 중에 한 분이 월러 이사고 그리고 한 분이 미셸 보우먼 누님이에요. 작년에 9월달 잭슨홀 미팅 때 대선 2달 전에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막 노발대발했죠. 야 대선 전에 금리를 저렇게 세게 내린 거는 엄격하게 너는 좀 반칙이다. 바이든 너네 좋게 해주려고 내려준 거 아니니? 그때 연준 위원들 다 찬성했는데 혼자 노발대발하면서 50bp 반대했던 게 이 누님이에요. 미셸 보우먼 의사. 트럼프 최측근. 근데 이 누님이 얼마 전에 연준 부의장으로 갔죠. 부의장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2주 전에 멤버십을 다뤄들었었는데 연준 부의장으로 갔다는 건 SLR 규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시장에 돈다는 겁니다. 여러분 SLR 규제 완화 알죠? 스트레스 양적 완화? 빠르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님이 뭐라 그랬냐면 7월달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니? 그저께 월러 이사 얘기하고 난 뒤에 얘기를 슬쩍 던집니다. 이유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럼 앞으로도 확인하면 금리 내려야 되지 않겠니? 고용시장 지금 둔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 무너질 수도 있어.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얘기를 슬쩍 던집니다. 거기다가 굴수비 총재까지 숟가락을 얹네요. 관세로 인한 영향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적게 주면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 중에 올해 투표권이 있는 인원들 중에 3명이 지금 7월달 금리 인하로 돌아섰어요. 물론 7월달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7월달 금리 인하를 열어두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꽂아놨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히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자기가 연준 부의장이 됐고 SLR 규제 완화 그리고 뭐 감세 법안들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런 법안들이 아무리 관세를 올려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것 시장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 선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 거죠. 디폴트 값은 이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내리겠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가 된다 그러면 조기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그 FOMC나 이런 것들 중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요 얘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7월 15일 날 미국 CPI가 크게 튀지 않잖아요. 그리고 7월 3일 날 미국의 실업률이나 고용지표가 완만하게 둔화가 돼. 그러면 7월 31일 날
FOMC 진행하죠.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7월 31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코인이슈님, 그럼 7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요, 시장이 떨어지나요? 폭락하나요? 아니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FOMC 그날 금리 인하를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리던 동결하던 인하를 하던 시장은 어떻게 한다? 채권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선반영할 수 있다.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렸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 보세요. 금리가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금리가 떨어졌어. 그 뜻은 이미 시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 선반영해서 미리 2, 3개월 전부터 금리가 쭉쭉쭉 떨어져.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7월 15일 날 미국 CPI 좋게 나오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7월 15일부터 채권 시장에는 선반영될 수 있겠죠? 금리 인하를. 7월 31일 날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7월 15일부터 혹은 7월 3일부터 7월 3일 날 실업률이 좀 크게 올라. 고용시장이 크게 좀 꺾여. 그러면 그때부터도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7월 초 혹은 중순에 미국의 물가 고용 지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명분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굳이 7월 달, 9월 달까지 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는 채권 시장에 선반영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선반영될 수 있다고, 요게. 여러분들은 꼭 7월 31일 날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하죠? 아니요. 분위기만 형성돼도 채권 시장의 금리는 떨어진다. 코인이슈는 채권 시장 금리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10년물 국채 금리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보세요. 얼마나 됐나? 4.3이에요, 여러분들. 왜 어제 나스닥이 종가가 고점을 돌파했는지 이해되세요? 10년물 국채 금리 높다, 장기채 금리 높다 이러면은 주식 못 올라가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얘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쭉 꺾이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의 금리 쭉 떨어진다고. 선제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7월 31일 날 실질적으로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금리 인하를 우리 시장이 선반영할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어떤 자산이에요?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위험성 자산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러셀 2000, 위험성 자산들. 그래서 금리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슈퍼카가 움직이려면 2개 엔진이 필요하고 그 2개 엔진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불장 만나려면 슈퍼카가 빠르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 그렇기 때문에 7월 초랑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 고용지표 중요하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얼마나 계속 떨어지는지 지켜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남들은 다 9월달 잭슨홀 미팅 때 금리를 내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지만 우리는 다르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 7월 31일, 7월달 FOMC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7월달.